그 가운데 마침 이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의 재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됐죠. 요때에 맞춰서 마침 5년간 재산이 3억 증가, 생활비만 13억 썼다. 2021년 말 기준 문 대통령의 재산 21억 9,100만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취임 전에는 18억 6,40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 3억 2,700만 원가량 재산이 증가를 한 셈입니다. 수입 지출 내역도 5년간 공개가 됐습니다. 월급과 이제 책 인세 등 19억 8,200만 원의 수입이 났어요. 그러니까 5년간 수입이 19억 8천인데, 그러니까 20억 가량 수입인데 재산은 3억 얼마밖에 증가가 안 했던 거죠. 세금으로 3억 3,500만 원이 쓰였고 생활비로 13억 4,5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러니까 5년간 문 대통령 내외가 생활비로 13억 4,500만 원을 쓴 셈입니다. 5년간 생활비 13억이면 꽤 큰 비용이죠. 자, 그 가운데 김정숙 여사가 사인 간의 채무도 공개가 됐습니다. 11억 원을 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에 쓰였을까요? 영부인의 12월 31일 기준 채무 11억 원이 집계됐습니다. 사인 간 채무로 신고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농협은행에서 대출금 3억 8,873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농협은행에서 우리처럼 다 대출 받는군요. 자, 근데 흥미로운 건 김정숙 여사의 사인 간의 채무 11억 원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짓고 있는 사저 신축 자금 대출 한도 모자라서 11억 원을 사인 간의 채무로 충당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11억 원을 빌려준 인물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최근 매곡동 집을 매각해서 모두 갚았다. 이자도 당연히 지급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채권자 구체적 이자율, 이자 지급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기존에 있었던 양산의 저택을 팔았고 그 돈으로 영부인이 사인에게 빌린 11억 원의 빚을 갚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자택은 얼마에 팔렸는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취임 전 거주했던 양산 사저 많은 언론에서 공개됐었죠. 지난달 26억 1,662만 원에 직거래로 매각이 됐습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로. 2009년 8억 7천만 원에 대통령이 매입을 해서 17억 4,662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났습니다. 매입자는 누구인지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직거래다라는 방법도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결국 26억에 팔았으니까 17억의 시세에서 당연히 11억 원의 사인 간의 채무 빚은 갖고도 남은 그 금액인 거죠. 청와대 관계자, 문 대통령은 시세대로 자연스럽게 팔았다. 부동산 관계자, 주변에 시세 상승 요인이 없어서 매우 비싸게 팔린 셈이다 라고도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내외의 재산 증가가 한 19억이 좀 넘는데 20억 정도 되는데 5년간 생활비가 한 13억 4,500, 그리고 영부인의 채무는 사인에서 11억인데 대통령의 양산 사저가 한 20몇억에 팔려서 이렇게 변제되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생활비 내역이랄지 이런 걸 보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게 쭉 거래 이 내용을 공개된 걸 보면서 이거 문제를 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거요? 일단은 11억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 잠시 매곡동 사저 팔고 나서 이제 자금에 어떤 간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11억을 좀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역시 대통령이니까 11억 정도는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한 관계가 있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로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직거래로 팔았다고 하면 시세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높게 팔았다고 하니까 그럼 누군가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니냐. 과연 그게 누구일까? 일단 11억 원을 누가 빌려줬을까?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자를 집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가 좀 궁금증이에요. 이자는 줬다고 청와대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율은 얼마일까? 이건 좀 궁금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집을 누가 샀느냐? 그렇지. 누가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집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예. 한 1억만 대출을 받고자 했어요, 담보로. 예. 근데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집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가잖아요. 서울에 예. 있는 집은, 강남에 있는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를 담보로 잡고 1억만 빌리겠다고 하는데 모든 기관에서 노를 하는 거예요. 아, 기관산 변호사님 급전이 필요해서 예, 예, 이런 걸 예. 알아봤는데 예. 대출에 맡겼다. 제가 아주 정말 주거래하는 은행에서도 예. 위에다 보고를 했는데 네.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김광삼이와도 하더라고요.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면 더군다나 저는 이제 구주택이잖아요. 신주택이 아니고. 예.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면 국민들은 자산이 있어도 대출을 어떻게 받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떤 이런 거래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뭐 궁금증 이런 예.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비회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아마 작년에 그 우리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시점에 맞아요. 아마 이제 대출하시려고 해서 안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뭐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했고, 그리고 충분히 기존의 주택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전후 과정을 알면은 저는 물론 뭐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또 그렇게 그 대통령이 일시적인 자금을 쓰기 위해서 거액의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나중에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자금력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뭐 일시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존의 이제 주택을 매각을 해서 뭐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은 뭐 지난달 매입했으니까 등기가 곧 될 겁니다. 등기되면은 누군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뭐 실명으로 다 거래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의혹을 또 만들어내는 또 억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이런 거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이후에도 네. 이런 자금을 솔직히 대통령이 문제가 되게끔까지 처리를 하실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팩트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정아 전 대표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들 뭐 대출 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 받더라도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 받더라도 서류를 되게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뭐 원천징수 영수증 떼와라, 재직증명서 떼와라, 또 뭐 계약 전세계약 거 첨부해라, 뭐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이 지금 농협은행에 한 3억 얼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궁금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농협 직원이랑 이렇게 대출 담당자랑 합니까? 아니면 농협 직원이 나오겠지. 네. 아마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도 이런 것도 다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됐죠. 해야죠. 아, 다 돼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연풍문에 보면은 그 농협 출장소가 있을 있어 거예요. 있어. 거기서 아마 예. 부속실 직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걸로 추정해요. 다만 그 보면은 조금 그 청와대 직원들은 금리 우대 혜택 같은 거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0.1% 정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아, 그런 대통령이라고 무이자로 빌려준 거 아니다? 아, 그럼요. 뭐 다 이제 이자 줘야죠. 근데 저는 퇴임하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적폐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뭐가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그렇고, 지금 뭐 재산 신고 내역도 그렇고, 좀 명료하지 않은 것들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떠나시는 대통령께서 정리를 명료하게 해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주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꾸 이렇게 의혹이 커져가는 거는 저는 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